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합에 대한 것들을 다 알아봤고요. 합에는 삼합, 방위합, 육합이 있더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합이 이제 끝나서 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본강에 정함 선생님께서 형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들었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아마 저의 이 얘기까지 보태어진다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형은 형벌할 때 그 형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으려면은 중대한 죄를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힘이 막강하다는 얘기예요. 형은 기존의 모양을 완전히 바꾸거나 또는 소멸이 되어 없어지는 것을 형이라고 한다.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진다. 완전히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없어진다. 그것을 형이라고 한다. 강력한 힘으로 모양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형이다. 그만큼 형이 가장 힘이 세고 강력하다는 건데 이 형은요. 힘의 세기가 100%입니다. 100%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양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형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구속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고 구속을 해서 형이 되어서 구속을 시켜서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형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형이 꼼짝 못하게 가두어 둔다. 그래서 일체의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구속하여 흉하고 좋지 않은 것을 길하게 변화를 시킨다고 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구속을 시켜서 그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걸 기회로 알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려고 변화를 시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한만이 최고의 좋은 요건이 아니라 사주에서는 형충파해 원진 이렇게 내 자신을 어떠한 것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더없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형이 없으면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변화할 수가 없으니 오히려 형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 맞죠? 사람들이 형이라고 하면 그냥 덮어놓고 부정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형을 꺼려 한다. 형이 오면 내가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로 알고, 아, 내가 이때는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양상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사주의 구성이 좋고 흐르는 대운이 이를 더욱 강하게 받쳐준다면 형은 권력을 향한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주가 오행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서 흐르는 대운 또는 한 해 한 해 다가오는 해운, 해운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 형은요, 더없이 좋은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가 신강하다는 거는 일주가 나를 가리킨다 했죠. 일주 오행이 나를 가리키는데 나를 가리키는 오행을 주위의 글자들 중에 도와주는 오행이 있다면 힘을 받으니까 내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여기 보면 신약이 나오는데 신약은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약하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오행이 없다. 그래서 사주가 신강할 경우 형을 부릴 수 있지만
형이란 것을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가 있지만 내가 약하게 되면 오히려 당한다는 거죠. 오히려 당하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형이란 거에 대해서 무턱대고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또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 그분들은 내가 신약을 해서 미리 준비를 못하고 대책 없이 당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만을 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형에는 종류가 나옵니다. 이제 3형, 그리고 6형, 그리고 자형이 있다. 세 가지죠. 3형, 6형, 자형이 있다. 저는 갈수록 글씨체가 이렇게 나아지지가 않네요. 왜 이럴까요? 자, 이 배열을 보시면 방위합이죠. 달, 1, 2, 3월 달, 4, 5, 6월 달 이런 식으로 달력의 12달을 이렇게 가로로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앞전에 했던 방위합이 되겠죠. 아까 장생지와 제왕지와 묘지의 형이라 했죠. 사명이. 자, 여기 위치한 것들이 장생지라 했죠. 장생지가 되겠으며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애들이 제왕지가 되며 마지막에 이 토들 있죠. 토들은 묘지가 된다 했습니다. 시작하는 시점 장생지, 그리고 가장 힘이 왕성할 때 제왕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 하는 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명은 앞서 여기 인사신이 나와 있죠. 이거 해는 왜 안 들어갑니까 하면 해는요 자형이에요. 자형이라서 얘는 빠져 있습니다. 계절로 보니까 인묘지는 봄이 되겠으며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그리고 해자축은 겨울이 되죠. 그래서 이 해수 빼고 나머지 계절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들이 인사신의 삼형이다. 삼형은 장생과 제왕, 묘지의 형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서로 부딪히고 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가장 힘이 강력하고 이렇게 장생지에 있는 형, 대왕지에 있는 형, 그리고 묘지에 있는 형이다. 사명이. 육형은 삼형에 비하여 힘은 약하지만 이미 합, 충, 파, 그리고 요 제가 하나 빠졌는데 여기에 해도 있습니다. 조짐을 보인댔어요. 조짐을 보이고 형으로 진행되기에 방심할 수가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형으로 진행되는 과정, 합에서도 형으로 가는 경우 있죠. 인해, 합, 파, 형. 합해서 바로 갔다가 형으로 간다는 거죠. 합에서 바로 갔다가 형으로 간다. 인해, 합파, 형.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자, 사신이 있죠. 사신, 합, 파, 형. 그리고 충 같은 경우는 이신, 충을 했다가 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까지 진행을 한다. 그리고 여기 파는 아까 했듯이 인해 합, 파형으로 가죠. 자신 합파형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형은 스스로 자라서 사주에 한 개만 있어도 형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왜? 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 자형이 스스로 바뀐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의 도움이나 어떤 공격을 받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충분히 변화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스로 자기 때문에 타의 도움이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충분히 자형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삼형이 나왔는데요. 삼형은 인사신 해서 장생지라고 했습니다. 장생지. 장생지로 각 계절에 시작하는 단계죠. 인묘진의 인이 시작하는 단계고 사오미의 사가 시작하는 단계, 신유술의 신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를 자세하게 관찰하여 보면 인목에서 처음으로 정리하고, 그러니까 봄에 처음으로 정리를 하고 싹이 막 올라올 때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사화에서 두 번째로 정리를 하고, 근데 사화 같으면은 이제 여름에 초입이니까 늦봄 초여름이 되니까 이때는 꽃이 아마 만발해 있을 그 계절이죠. 꽃이 폈을 때 두 번째로 정리가 되는 거고, 신금은 가을의 초입이죠. 가을의 초입이기 때문에 세 번째 정리가 된다. 가을의 초입에서 이제 열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는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사주는 살아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에 목이 가장 우선시 되죠. 먼저 나오고, 목에서 본다면 이는 새싹을 솎아주는 것이 되고, 이월에는 대지에 파릇파릇 새싹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했죠. 이때 한 곳으로 치우치거나 하지 않게끔 미리서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 정도를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는 피어난 꽃을 솎아주는 것이 되겠고, 꽃이 너무 많이 달려도 열매가 안 달리죠. 그래서 적당하게 두고 나머지는 쳐내는 것. 그리고 시는 열매를 솎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열매가 많이 달려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어른들 하는 얘기로 될 놈, 안 될 놈 미리서 구별을 해서 솎아내서 정리를 해준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라도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인사시는요, 장생지에서 형을 하는데 각 계절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겠죠. 열매를 맺는 수정이 아니라 계획의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 다음 제왕지가 나왔는데, 제왕지는 가운데 가장자리 위치하고 있으면서 묘자 나와 있죠. 제왕지에 위치하고 있는 힘이 가장 강한 애들입니다. 자묘 제왕이랬습니다. 가장자리에서라고 했거든요.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힘이 가장 강력한 애들이다. 이는 억세게 자신의 영역과 먹거리에 대한 욕망으로 강력한 경쟁이 일어나는 형이라고 할 것이다. 즉, 수와 목은 아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절대적인 것이 되므로 목의 입장에서 수를 두고 심각할 만큼 형을 일으키게 된다. 자, 이 목은 절대적으로 수가 필요합니다. 수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수생목이라고 한다 하죠. 수가 있어야 목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목에서 수가 필요할 시점에 수를 주면 적정량 주면 좋은데 너무 많은 수를 목에게 준다면 자칫 이 목은요, 많은 수를 먹게 되면 오히려 탈이 나게 돼 있죠. 뿌리가 썩어서 죽을 수도 있고, 물이 없어서 말라서 죽을 수도 있다. 서로가 참 불가분의 관계죠. 또한 수에서 목을 바라보면 영역 침범과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깊이 스며들고자 하는 데서 발생하는 형이다. 수에서 목을 바라보면 영역을 침범을 하면서 물이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 깊이 스며들고자 한다. 수의 입장에서 목을 바라보게 되면 이 목은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이 나무라고 봤을 때 나무 뿌리가 물을 찾아서 뻗어나가게 돼 있죠.
뻗어나가면서 물을 빨아 당기는데 그러면서 물이 가장 맑은 그 순수했던 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파고든다 했어요. 깊이 스며들고자 하는 데서 발생하는 형이다. 다음이 축술미 묘지라고 했습니다. 묘지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죠. 마무리 단계에서 형이 일어나는데 토가 형을 일으키는 것은 흙이라고 생각했을 때 토는 흙이 아니죠. 공간이죠. 예를 들어 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진으로 인하여 높은 것이 무너져 낮은 곳이 메워지면 지면이 고르지 못한 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하여 높은 것은 술토라 했습니다. 술토, 낮은 곳, 축토가 되겠고 지면이 고르지 못하다 했잖아. 울퉁불퉁 고르지 못하다 했으니까 미토가 되는데 하지만 근본은 토가 공간이기에 축토는 어둡고 좁은 공간, 가둔다, 숨는다, 웅크린다 했죠. 볕이 들지 않는 공간. 술토 이때는 농작물을 수확해서 저장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열은 사그라지면서 빛이 강해지고 대기 중에 수분도 증발이 돼서 건조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미토는 습도가 많다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화는 건성이고 건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열성이고 미토는 습기를 머금고 있는 습성의 바다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충돌을 반드시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토는 습도가 많은 어중간한 공간이다. 이들은 서로 공존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공간을 확대하려는 데 있어 형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형 하면서 삼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삼형에는 장생지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되겠으며 다음 제왕지에서는 가장자리에서 일어난다. 가장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인내해 주는 게 좋죠. 왜? 시작은 잘 했는데 가장자리에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형이 가지고 있다라면 반드시 인내를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현명함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축술미 묘지라 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다협을 잘해라. 다협. 왜? 시작 잘했고요. 열심히 해서 정말 탄력받아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렸는데 이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도루묵이 되니까 이때는 타협을 잘 해라. 네, 오늘은 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형을 들고 오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너무 커서 아침 저녁으로는 완전 겨울 같고 그래도 낮에는 이 볕이 있으니까 그 열기로 인해서 조금 따뜻하다라고 느끼는데 지금 수월이잖아요. 열은 사그라들면서 지금 계절이 빛이 살아나는데 대기가 지금 많이 건조해지고 있죠. 이 수월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달에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들까지 잘 상기해 주신다면 아마 사주풀이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셔서 푸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